자, 17번 봅시다. 자, 17번 보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걸 6개 정도 찍었는데, 자, 봐봐. 영어에서는 동사가 단수냐 복수냐를 결정하는 건, 동사의 단수 복수를 결정하는 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이 동사 자리에 단수를 쓸래 복수를 쓸래는 기준은 주어잖아. 주어가 한 개면 단수를 쓰고 2개 이상이면 복수를 쓴다. 이게 잡혀야 돼.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는 한 개냐 2개 이상이냐 이게 다라고. 그잖아. 그럼 생각해봐. 얘들은 기본적으로 뭐야? 1에 어울려, 2 이상에 어울려. 에브리는 모든이고 이치는 각각이야. 에브리는 쉽게 2 이상이란 느낌이 올 거야. 모든이니까. 근데 이치도 뭐야? 1하고는 어울리는 개념이 아니야. 각각이란 말 자체가 적어도 2개 이상을 있음을 전제로 하잖아. 따라서 얘는 뭐야? 에브리하고 이치는 이거에 가까운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이거 무조건 닥치고 해야 돼 그냥. 특히 상식적으로 봐도 에브리하고 올은 뜻이 똑같잖아. 근데 와에 달라. 올은 무조건 뒤에 뭐가 오는 거야? 복수명사, 복수 동사가 오는 거지. 이해되지?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출제자가 내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들은 얘보다는 얘에 어울리는 개념이야. 근데 뒤에는 복수가 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가 온다? 단수가 온다. 우선 이걸 잡아야 돼. 두 번째. 근데 선생님 인정. 근데 만약에 단수명사가 2개가 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그래도 무조건 여기는 단수. 이 예문을 봐봐. Every boy and girl. 그럼 boy도 하나고 girl도 하나잖아. 단수잖아. 그럼 2개가 되는 느낌이 나잖아. and는 플러스를 나타내니까. 그럼 여기서 복수인 invite를 쓸래? 단수인 invite를 쓸래?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 무조건 이걸 골라야 된다고. 잡아야 돼. 다시 한번. 첫 번째 논리 순서는 뭐다? every하고 each는 이 이상의 개념에 어울리는데, 그잖아. 근데 무조건 뒤에 뭐가 온다? 단수명사, 단수동사. 근데 every가 단수를 2개를 가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도 단수. 됐지? 그 다음에 이건 좀 말이 많아. 그럼 선생님 여기서 왜 모든 소년과 소녀는 초대했다 그들의 부모를. 그럼 이것도 단수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원래는 his or her 이렇게 쳐야 돼. 근데 이게 너무 길고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쓸 때도 있어. 따라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동사까지는 꼭 기억해야 돼. 됐지? 자, 그럼 이거에 관련된 이제 간단히 봅시다. every 다음에 problems가 나왔으니까 이건 틀린 거라고. 저기 뭐가 나와야 돼? all이 나와야 되겠지. 알겠지? all하고 every는 뜻이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다? 문법적으로는 전혀 다르다고. 단수 복수 관점에서. 따라서 every니까 얘가 틀린 거야. all이 와야 되겠네. 그지? S 때문에 여기는 all로 바뀌어야 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를 백날 읽어봤자라니까 each라는 문법적인 논점을 모르면 절대 못 푼다고. 그지? each는 각각이니까 복수의 느낌이 강하지만 뭐다? 무조건 문법적으로 단수. 게임 끝. 따라서 뭐야? 게임즈가 오면 안 되고 게임이 와야 된다고. 자, 두 번째 상관접속사인데 얘들은 3개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수일치는 무조건 예를 들면 얘들이 주어로 나오면 뒤에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 수일치는 뭐에다 시킨다? 무조건 B에다 수일치를 시킨다. 예를 들면 either I or he. 그럼 뭐가 와야 돼? 여기는 he에 맞춰서 was가 오는 거라고 예를 들면. 뭔지 알지? 그런 식으로. M이 오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가까이 있는 거에다 일치를 시켜야 돼. 근데 주의해야 할 건 뭐다? as well as는 B가 앞쪽에 있다는 걸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A, B가 등장하는데 both A and B는 무조건 뭐다? 항상 복수다. 오케이? 이거까지 잡아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보면 결국 뭐다? both A and B니까 무조건 뭐가 와야 되겠어? 이게 와야 되겠지. 그치? 물론 이걸 딱 보는 순간 선생님 BPP네요? 1-1번 수동태의 논점도 있네요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자, 요건 뭐 워낙 많이 봤던 거니까 넘버 오브인데 앞에 어가 있냐 앞에 더가 있냐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지? 자, 근데 헷갈리면 안 돼. 뒤에 명사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해. 여기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디가 달라? 뒤에 동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는 복수, 얘는 단수. 오케이? 이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이해를 하면 돼. number of는 어떻게 되는 거야? number of가 이걸 이렇게 꾸미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수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주어가 뭐야? 여기서는 스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아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뭐야? 이렇게 꾸미는 거라고. 따라서 주어가 스튜던츠가 아니고 넘버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단수인 is가 오는 거지. 넘버스가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얘는 a number of가 스튜던츠를 꾸미고 주어가 s니까 뭐다? 복수가 온다. 얘는 반대로 of students가 이렇게 꾸미니까 주어가 students가 아니고 넘버니까 numbers가 아니고 넘버니까 보다 is가 온다. 얘는 해석이 수많은 학생들이, 얘는 학생들의 숫자는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된다. 독해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다 중요한 거야. 됐지? 그래서 뭐 저질이긴 하지만 나는 어릴 때 외울 때 이건 이렇게 외웠거든. 이게 두 개가 자꾸 헷갈리니까 명사가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핵심은 동사가 뒤에가 복수냐 단수냐인데 얘는 더고 그리고 얘도 단수니까 디귿디귿 뭐 이렇게라도 외웠다고 예를 들면 하다못해. 그럼 적어도 동사의 수일치는 안 틀려. 둘 중에 하나는 단수야. 어넘버러브가 단수일까? 더넘버러브가 단수일까? 아 디귿디귿 이렇게 하면 적어도 수일치는 안 틀린다고. 디귿디귿만 기억해도.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이해까지 시켜줬으니까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접목시켜보면 여기를 백날 읽어봤자 여기를 백날 읽어봤자 어디서 켜졌어야 돼? 더에서 켜졌어야 된다고. 그럼 이 문제는 뭐겠어? has라는 단수 쓸래? have라는 복수 쓸래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얘는 주어가 뭐야? people이 아니고 number가 주어라는 거지. 그잖아. 사람들의 숫자는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has가 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얼핏 보면 뭐야? 9-1번 관점에서 주어하고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함정으로 보아도 좋아. 그지? 왜냐하면 동사가 여기에 있는데 주어는 여기에 있잖아. 그럼 주어하고 동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림이 되는 거야.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얘를 꾸미는 형태가 돼버린다. 물론 중간에 요 killed에서 얘들이 people을 꾸미는 그림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주어 동사 띄워넣기 함정도 걸려버린다.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백날 여기를 읽어도 안 되고 뭐야? 여기서 센서가 켜졌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건 너무 이제 옛날 문제 스타일이지. 나왔네? 그럼 뒤에 명사에서는 구분 안 되고 여기서 이걸로 푸는 애들 있어. 연필자국을 여기다 남긴 애들. 삽질이야. 연필자국. 명사는 똑같다니까 복수명사가. 핵심은 얘지. 얘가 contains라는 단수였으면 더 넘버러브가 오는 거고 contain이란 복수니까 a 넘버러브가 오는 거지. 이렇게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표시하면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구나 절인데 주어는 항상 뭐야? 명사야. 근데 명사는 세 종류가 있어. 단어, 구, 절. 선생님 말했던 것지만 얘는 개수가 1개, 얘는 2개 이상, 얘도 2개 이상.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는 어떻게 구분해? 얘는 뒤에 동사가 없고 얘는 뒤에 동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 접속사 전치사에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됐지? 자, 그러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참고로 그냥 단어가 주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가산명사에 s가 붙었으면 만약에 북스야. 그럼 뭐야? 아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냥 북이야. 예를 들면 북. 가산명사인데 s가 안 붙었어. 또는 불가산명사로서 love. 이런 거 뭐라고 나와야 돼? 당연히 is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단어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북스는 북스인데 예를 들면 reading books야. 그러면 실제로 주어는 얘가 아니고 뭐가 주어? 얘가 주어라고. 따라서 여기는 뭐가 바뀌어야 돼? is로 바뀌어야 돼. 왜? 주어가 동명사 구니까. 이해돼? 뭔 말인지? 이게 핵심이야. 그냥 books면 안 돼. reading books. 동명사 구 또는 to read books. to 부정사 구.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뭐다?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to 부정사구나 동명사 같은 구 또는 대절이나 워절 같은 절 또는 의문사절이 나오면 그때 무조건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 됐지? 따라서 주어는 명사고 명사는 단어 구 절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본기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구나 절은 무조건 뭐 취급? 단수 취급.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이제 예제로 가보자. 예제로 가보면, 자, 여기서도 뭐야? 주어를, 복수네.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아가 오는 게 맞다고. 근데 여기서는 뭐야? 주어가 jokes가 아니고 뭐야? 여기서 주어는 뭘로 봐야 돼? making jokes라는 동명사 구를 주어로 봐야 된다고. 따라서 여기서 주어가 동명사 구니까 뭔 취급? 단수 취급.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물론 프롬이야가 이렇게 꾸미는 건데 어찌됐든 주어는 destroy가 아니고 뭐야? 투부정사 구가 주어야. 따라서 구니까 뭔 취급? 단수 취급. 따라서 뭐가 와야 된다? 단수 동사인 destroys가 와야 된다. 이제 구나 절은 단수 취급이니까. 지금 앞에서 동명사 구 making jokes 받고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는 여기서 주어의 핵심은 얘라고 ing. 여기서도 주어의 핵심은 얘라고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예를 들면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실질적인 주어는 making이야. jokes가 아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지만 주어는 does가 아니고 뭐야? 투부정사 구라고. 그래서 동명사 구나 투부정사 구는 단수 취급.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독해 구조 분석 수업은 반드시 필요한데 자, 오거니즘을 그 머티리얼과 다르게 만드는 것. 그럼 뭐야? 실질적으로 주어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얘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고 이렇게 꾸민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주어는 뭐냐면 이 비동사 얘의 주어는 뭐야? what이라는 명사절이라고. what이라는 명사절. 그러잖아. 그 오거니즘들을 그런 유기체들을 그것들을 유기체를 구성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부분들로부터 다르게 만드는 것은 뭐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해야 되지? 그래서 주어가 구나 절일 때는 무조건 뭔 취급? 단수 취급. 그래서 여기서 뭐가 돼야 돼? is가 돼야 된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는 얘가 삽입이란 걸 쳐낼 수 있는 힘이 우선 있어야 돼. Who we are.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삽입됐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이 판단하기야 말고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누군가. 여기서 뭐가 뜬 거야? 의문사절이 뜬 거야. 따라서 실제 주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건 물론 삽입으로 포함하면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데 핵심은 뭐야? who가 이끄는 의문사절이야. 우리는 누구인가. 따라서 여기 뭐가 와야 돼? 단수가 와야 되는 거지. 됐지? 동명사구, 투부정사구, what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 who가 이끄는 의문사절, 명사절, 명사구는 전부 다 뭔 취급? 단수 취급. 됐지? 꼭 기억하면 좋겠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앞에 도치에서 봤던 건데 there나 here 같은 유도부사가 나오면 주어가 저 뒤에가 있게 됐다고. 따라서 수일치를 뒤에 있는 주어하고 해야 된다가 핵심이야. 그지? 얘는 전혀 주어가 아니라고 앞에 있어도. 따라서 수일치는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있는 애하고 수일치를 하잖아. 근데 얘는 도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수일치가 뒤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독해적 관점에서 간단히만 본다면 there 플러스 비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치는 거야? 주어가 있다. 이렇게 쳐버리는 거야. there is 주어.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럼 뭐야? 무조건 주어가 있다. 이렇게 치는 거야. 만약에 was면 주어가 있었다. 이렇게 쳐버리면 된다고. 뭐냐지? there 비동사 주어. 무조건 해석은 어떻게 한다? 주어가 있다. 이렇게 쳐버려야 된다고. 독해적인 관점까지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 5번은 문제만 먼저 보자. 자, there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is 쓸래, are 쓸래인데 얘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주어가 아니니까. 주어는 뒤에 있을 거 아니야. 얘니까 caus니까. 복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됐지? 자, 6번. 여기 6번은 기출문제에서는 안 나왔는데 사설 모의고사는 거의 특특특 A급이야. 나올만 하다고 생각이 돼.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다면. 즉, 뭔 말이냐면 생각해봐. 우리 입장에서는 10분의 1하고 10분의 9가 굉장히 달라. 그리고 이게 훨씬 커 보인다고. 즉, 10%보다는 90%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게 우리의 느낌이야. 근데 영어에서는 다 필요 없어. 똑같은 놈들이야, 이 놈들은. 즉, 뭔 말이냐면, 자, 지구 표면에 4분의 3이라 했어. 4분의 3. 75%겠지?
75%. 근데 이게 4분의 1이어도 예를 들면 4분의 1, 25%여도 아무 상관없어. 4분의 2, 50%여도 아무 상관없어. 왜? 퍼센트나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 그럼 핵심은 뭐야? 얘가 아니고 무조건 뭐다? 뒤에 나오는 얘가 핵심이다 이거야. 이해돼? 그래서 퍼센트나 부분을 나타내고 그지? 퍼센트나 부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오브가 붙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여기가 동사 자리야. 그럼 뭐야? 얘는 쳐다볼 필요도 없다고. 얘가 10분의 2든 10분의 9든 10%든 99%든 무조건 뭐만 본다? 이것만 본다. 그래서 뭘로 유혹한 거야? 3 false 이걸로 유혹했다고. S라는 이 단어로. 근데 이거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야? surface 뒤에 S가 없다. 이게 핵심인 거지. 따라서 is가 되겠네. 기억해야 돼. 퍼센트나 부분이 나오면 그 자체는 주어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구 표면의 4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3이 주어인 느낌이 든다니까. 왜냐면 이게 흔한 게 이거잖아. one of them 그들 중 하나. 그럼 얘가 주어가 맞거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걸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알겠지? one of them 그들 중 얘들 이게 10명이야. 그들 중 한 명은 그럼 여기서 뭐가 와야 돼? is가 와야 된다고. 아가 오면 안 되고. 이게 일반적이야. 이게 익숙하다고. 그래서 저걸 할 때도 얘들은 어떻게 쳐오는 거야? 이렇게 쳐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주어 이렇게 칠 가능성이 높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저렇게 봐버리면 낚이는 거야. 퍼센트나 분수가 나오면 뭐다? 뒤에 있는 명사를 봐라. 근데 이건 기출문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자, 18번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자, 명사가 두 종류가 있어. 셀 수 있는 가산명사. 명사가 있는데 명사라는 건 셀 수 있는 가산명사와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으면 가산이야. 그잖아. 근데 생각해봐. 유석아, 엄마가 니를 2개 반만큼 사랑하냐, 3개 반만큼 사랑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엄마가 니를 많이 사랑하냐, 적게 사랑하냐. 그잖아.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공부를 갖다 잘할 때는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 102개만큼 사랑했어. 근데 고등학교 갖고 내가 막 삐뚤어지고 당구장에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갑자기 나를 73개만큼 사랑해. 이럴 수는 없잖아. 고등학교 공부 잘할 때는 나를 많이 사랑했어. 근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당구장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조금 사랑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셀 수 있으면 가산, 셀 수 없으면 불가산이야. 따라서 얘는 무조건 뭐야? 수고 얘는 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즉 얘는 뭐야? 1, 2, 3이라는 게 있는 거라니까. 얘는 1, 2, 3이 없는 거고. 이해되지? 많다 적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자, 그 관점만 이해하면 돼. 따라서 우리가 뭐야? 가산명사는 수 표시어로 표시하고 불가산명사는 양 표시어로 꾸미는 거야. 뭔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가산명사는 many로 꾸미고 불가산명사는 much로 꾸미고 이 말이야. 그잖아. many books 이렇게 한다고. 많은 책들 그럼 many books. 많은 사랑. many love 이럴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much love 이렇게 해야 된다. 이해되지? 그래서 가산명사는 수 표시어가 꾸며주고 불가산명사는 양 표시어가 꾸며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명사는 셀 수 있는 가산과 셀 수 없는 불가산이 있는데 가산은 수 표시어가 수식하고 불가산은 양 표시어가 수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불가산은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 생각해봐. 가산 명사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산은 얘 같은 경우 가산 명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가산 명사면 단수고 그 다음에 가산 명사 플러스 S면 복수야. 그렇잖아. 가산 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어가 있으면 단수, 뒤에 S가 붙으면 복수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 그러면 불가산은 우리가 무조건 뭐 단수 취급하거든. 불가산은. 그럼 불가산은 단수니까 어를 붙이는 거야? 아니라니까. 이 어라는 게 뭐야? 원을 나타낸다고. 원이 됐다가 이게 어가 된 거야. 따라서 어는 뭘 나타낸다? 원을 나타낸다고. 원이라는 건 1을 나타내잖아. 1, 2, 3이라는 건 뭐야? 가산에만 있다니까. 불가산에 있을 수가 없어. 따라서 불가산은 무조건 1이야. 그냥 그게 크냐 작냐 이건 거지. 2, 3이 아예 없다고. 그지? 근데 그럼 5를 붙여 아니라고. 그냥 얘는 1이란 개념이 없는 거니까.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명심할 건 불가산은 단수인데 어를 붙이지 않아. 왜? 어는 원을 나타내거든. 그러면 원이란 건 뭐야? 1, 2, 3을 나타내는 건 얘는 1, 2, 3이란 개념이 없는 거니까. 보면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산명사는 명사는 셀 수 있는 가산과 셀 수 없는 불가산이 있다.
가산이라는 건 수표시가 꾸미고 불가산 양표시가 꾸민다. 이렇게 해봤자 절대 점수가 안 늘어. 아무 도움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외워야 돼 이제. 그러면 뭐가 수표시고 뭐가 양표시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많은 그러면 수표시는 매니로 꾸미고 양표시는 뭐치로 꾸미는 거야. 조금 있는 그러면 수표시 그 가산명사는 어피로 꾸미고 불가산명사는 리틀로 꾸미는 거야. 그러잖아. 거의 없는 그러면 뭐야? 가산명사는 퓨가 꾸미고 불가산명사는 리틀이 꾸미는 거.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식어로서 얘는 뭐야? 넘버 오브 가산명사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넘버 오브 더 넘버 오브 봤잖아. 그잖아. 그 다음에 어마운트 오브는 불가산명사를 꾸밀 때 쓰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돼. 그냥 세트로. 그래서 많은 걸 수식할 때는 가산명사면 many, 불가산이면 much. 조금 있다를 갖다 수식할 때는 가산은 a few, 불가산은 a little. 거의 없다를 수식할 때는 가산은 few, 불가산은 little. 됐지? 일반적으로는 number of나 amount of를 쓰면 된다. 왜? 이 number는 수를 나타내고 amount는 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됐지? 근데 박쥐 같은 애들이 있어. 둘 다 되는 애들. 얘들은 당연히 뭐야?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고. 알고만 있으면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얘가 나오면 얘를 떠올리고 얘가 나오면 얘를 떠올리고 이 작업을 갖다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자, 그럼 생각해봐. effort. 너 어제 너 선생님이 숙제도 해줬잖아. 선생님 숙제를 하기 위해서 몇 개만큼 노력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선생님 7개 반만큼 노력했어. 이럴 수 없잖아. 그러면 결국 뭐야? effort는 불가산이라는 거지. 따라서 노력을 거의 안 했어. 그러면 거의 없는 이야. 그러면 가산일 때는 few를 쓰고 불가산일 때는 little를 쓴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건 뭐야? few 쓸래? little 쓸래야. 그럼 effort가 만약에 가산이면 few로 꾸며야 되고 불가산이면 little로 꾸며야 돼. 근데 얘는 불가산이잖아. 됐지? 근데 얘는 꼭 알아야 돼. 얘는 그냥 닥치고 외워야 돼. equipment가 이게 장치, 장비란 뜻인데 우리 생각에는 여기에 새로운 장치가 2개가 새로 설치됐네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영어에서 얘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불가산이야. 그냥 외워야 돼. 얘는 불가산. 오케이? 따라서 여기는 뭐야? many가 오면 안 되는 거지. 즉 장치가 설비가 많다 그럴 때 얘가 가산이면 얘로 꾸미고 불가산이면 얘로 꾸며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불가산이라니까. 따라서 many가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된다? much가 와야 된다. 이건 외워야 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어에서 가산 불가산은 한국말로는 이해 안 되는 게 꽤 많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no. 야, 너 나에 대해서 몇 개만큼 알아? 이건 좀 애매하잖아. 나는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게 매끄럽잖아. 따라서 이 no를 꾸미기 위해서는 뭐야? 양의 느낌이 필요한 거지. 그잖아. 따라서 뭐야? 얘는 수의 느낌이고 얘는 양의 느낌이니까 얘가 와야 되는 거지. 거의 모른다. little. 부정어야. 앞에 어가 있으면 조금 긍정의 느낌인 거고 few 앞에 어가 없거나 little 앞에 어가 없으면 뭐야? 거의 부정의 느낌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 준부정의 느낌으로서. 자, 근데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뭐야? 얘가 no를 꾸민 거잖아. 그잖아. 그럼 no는 양의 개념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여기서 뭐 또 같은 게 나왔다는데 아니야. 얘는 뭘 꾸미는 거야? 얘를 꾸미는 거라고. 해석을 해보면. 그잖아. 해석을 해보면 지금 얘는 단어들 복수명사를 꾸미잖아. 따라서 가산명사를 꾸미니까 뭐가 와야 돼? 얘가 아니고 얘가 와야 돼. 됐지? 구분해야 돼.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을 해보면 얘는 이번에 이 문제에서 얘는 이걸 꾸미는 게 맞고 이 문제에서는 이걸 꾸미는 게 아니고 뭘 꾸민다? 얘를 꾸민다고 해석을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 이제 명사를 봤는데 이번엔 동사를 봐볼게. 자, 동사를 보면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져. 자,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명심해야 돼. 올 수 없다. 절대 올 수 없다. 올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얘들이 뭐라 하냐? 타동사는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야. 아니야. 뭐야? 와야 한다야. 와야 한다.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절대 못 오고 절대 와야 된다고. 올 수 있다. 이건 틀린 말이야. 그건 선택적인 개념이라고. 됐지? 자동사는 절대 뒤에 명사의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고 타동사는 무조건 뭐야? 뒤에 목적어의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 됐지? 자, 근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수동태라는 건 뭐야?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걸 수동태라 그래. 그러면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없잖아. 이 말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자동사는 수동태인 be 플러스 pp라는 생김새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것까지 저절로 올 수 있는 거야. 그잖아. 수동태는 목적어 주어가 되는 거잖아. 그잖아. 근데 목적어가 없어 얘는. 그럼 당연히 뭐야? 수동태가 안 된단 말이지. 이 두 개를 잡아야 된다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올 수 없다. 그 말은 당연히 뭐다?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는 수동태 형식은 불가능하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라고. 자, 정리해볼게. 자, 자동사, 타동사는 목적어 유무하고 수동태 가부 요 두 개가 같은 말이라고 결국은. 자,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올 수 없어. 따라서 뭐야? 저절로. 수동태는 불가능.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수동태 가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요 두 개가 이어진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왜?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거니까. 자, 근데 주의할 건 뭐다? 선생님 말했죠. 우리가 계속 배웠어. 영어에서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는 타동사가 1번이고 전치사가 2번이야. 요 두 개만큼은 지가 스스로 목적어를 뒤에 가질 수 있어. 따라서 선생님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보이는데요 라고 말할 땐 중간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전치사가 있을 거라.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까지 잡아야 돼. 그래서 자동사가 예외적으로 수동태가 됐다라는 건 이런 생김새일 때, 이런 생김새일 때. 오케이? 자, 근데 이걸 백날 알아봤자 역시 뭐야? 점수가 하나도 안 늘어. 시험에 나오는 건 뭐야? 자동사에서 눕다 하고 오르다, 타동사에서 눕히다 하고 올리다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가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즉 뭔 말이냐면 타동사라는 건 뒤에 개념상 을이 필요해. 봐봐, 눕다. 그럼 주어가 눕는 거야. 근데 내가 쟤한테 야 눕혀. 그럼 얘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무엇을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타동사라고. 그렇잖아. 이해돼? 반대로 오르다. 내가 산을 오르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구한테 야 올려라. 그 말은 뭔 말이야? 무엇을 올려라 이 말이 된다고. 따라서 개념 필수적으로 얘는 뒤에 뭐야? 목적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타동사라고 부른다고. 근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12개를 외워야 돼. 그대로. 그냥 이게 다야. 자, 우리가 이쪽을 뭐라고 불러? 현재. 이쪽을 과거. 그 다음에 요쪽은 뭐야? 이쪽은 과거 분사. 흔히 우리가 말하는 PP. 근데 주의할 건 뭐야? 핵심은 요 두 개는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지만 얘는 동사가 아니야.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것까지 명심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왜? 그래서 내가 눕다 그러면 라인, 눕히다, 레이드, 그잖아. 오르다, rise, rose, risen, 올리다, raised. 이게 입에서 그냥 나와버려야 돼. 그냥 슥. 이게 핵심이야. 이것만 되면 무조건 문제를 맞출 수 있어. 자, 30초. lie, lay, lain, lay, laid, aid,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굳이 하나 외우는데 편의점을 준다면 타동사는 과거하고 과거 분사가 생김새가 똑같아. 규칙 변화라고 우리 불규칙 변화, 규칙 변화로 부르는데 얘는 자동사는 세 개가 다 달라. 현재, 과거 분사가. 근데 타동사는 과거하고 과거 분사가 동일해. laid, raised 이렇게 되니까. 외울 때 그것만 알아도 좀 외우기가 편해. 자, 30초.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바로 외우고 끝낸다는 마음으로 해봐. 자, 고개 숙이고 왼 사람 쳐다봐. 혜지 말해봐. 자, 우선 눕다. 나는 들려. 레인이라 했어. 자, 눕히다. 이제 레이드. 그 다음에 오르다. 이제 rise, rose, risen. 올리다. raise.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하나는 뭐야? appear하고 belong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알고만 있어.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 있어. 그지? 얘 두 개는 자동사야. 그 말은 뭔 말이야? 얘는 뒤에 목적을 뒤에 못 가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뭐가 필요해? 전치사가 필요해. 얘는 at이 붙고 얘는 to가 붙어. 그지? appear. 얘는 하여튼 볼 필요가 전혀 없어. appear는. belong은 근데 뒤에 한번 나온다. belong은. 자, 됐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raised가 나왔잖아.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아, 자동사의 PP형인 reason 쓸래, raised 쓸래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우리의 구분 기준은 뭐야? 뒤에 목적어 있나 수동태인가 이걸로만 풀면 된다고. 얘는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있잖아.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타동사 자리.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냥 써버려야 돼. rise,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이렇게 써버리는 게 제일 간단하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자동사의 PP인 얘 쓸래? 타동사인 PP인 얘 쓸래네.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고 얘는 없어. 근데 뒤에 있잖아. 따라서 얘가 틀리고 얘가 맞는 거지. 됐지? 뒤에 목적어가 있다. 수동태 생김새를 가졌다. 그럼 무조건 뭐다? 타동사. 자, 여기서는 뭐야? 아까 봤어. belong은 뒤에 목적을 바로 못 가져. 그러니까 전치사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to의 도움을 받는다. 됐지? appear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알고만 있어. belong하고 appear는 중간에 전치사가 끼어야지만 명사를 가질 수 있다. 됐지? 자, 얘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머릿속으로 그리면 엄청 혼란스럽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돼 그냥. lie, lay, lame. 자동사. lay, laid, laid, 타동사. 이렇게 써버리는 게 제일 간단하다고. 머릿속으로 그리지 말고. 10초면 쓸 수 있잖아. 그럼 시험엔 항상 뭐가 잘 나오겠어? 요 두 개 비교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잘 나와. 왜?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출제자는 이걸 내고 싶은 욕구가 들게 돼 있다고. 됐지? 어찌됐든. 자, 저기 돌아오면 저 레이드는 뭐야? 레이드는 얘는 타동사의 PP. 레이는 자동사의 PP. 그러잖아. 근데 봤더니 앞에 뭐가 있어? 비동사. 그럼 이건 뭐야? 비동사 플러스 PP. 이건 무슨 생김새야? 수동태의 생김새. 자동사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얘는 탈락.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지. 됐지? 그냥 자동사, 타동사가 보이는 순간 뒤에 목적어 있나요? 수동태의 생김새를 가졌나요? 이것만 보면 된다고 실제로. 뒤에 목적어가 있거나 BPP의 생김새를 가질 때는 무조건 뭐만 써야 된다? 타동사 라인만 써야 된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만 봅시다. 자, 요거 세 개를 보면 자, be used to하고 remember, forget, regret하고 stop, try가 있는데 try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얘는 뭐냐면 요 각각이 해석을 통해서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결정한다. 이게 핵심이야. 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be used to가 나오면 뒤에 ing가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 자, remember, forget, regret이 나오면 뒤에 to가 올 수도 있고 ing가 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stop try는 뒤에 to가 올 수도 있고 ing가 올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돼 무조건. 해석을 해서 자, be used to 경우에 익숙하게 되다면 ing가 와야 되고 사용되다면 봐봐. 이걸 이렇게 말하면 엉망진창인 거야. be used to 다음에 ing가 오면 익숙하게 되다고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사용이 되다. 이건 뭔 때 하는 거야? 독해 수업 때 하는 거지. 그렇잖아. 독해는 그 문장이 맞을 걸 전제로 이미 독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 우린 지금 독해 수업이 아니잖아. 즉 이걸 쓸래 이걸 쓸래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고 이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한다. 이건 정말 엉망진창인 거지. 독해 수업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문법 수업은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나오면 무조건 해석을 먼저 해라.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되면 이걸 쓰고 이렇게 되면 이걸 써라. 자, remember, forget, regret이 나왔다. 해석을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면 미래의 느낌으로 해석이 되면 to. 과거의 느낌으로 해석이 되면 ing. 자, stop try가 나왔다. 해석을 먼저 해라. 그래서 목적으로 해석이 되면 to. 그잖아. 뭐뭐 하는 것을이면 ing. 이렇게 쳐버려야 된다. 자, 30초. 왜? 얘들은 먼저 해석을 해야 돼. 이 6개가 딱 보이는 순간 해석을 딱 해야 돼. 그래서 이거로 해석되면 이거, 이거라고 해석되면 이거. 즉 동사의 형태의 결정을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하는 거야. 집중하면 외울 수 있어 충분히. 현서 해봐. 쳐다봐. 크게. 익숙하게. 침착해. 워. 자, 첫 번째 뭐야? be used to가 나왔을 경우. 익숙하게 되다는 ing. 그리고 사용되다는 to. 오케이, 됐고. 자, remember, forget, regret이 나왔어. 과거에서 뭐뭐 했던 것으로 해석되면은 그렇게 되는 ing. 그리고 미래의 뜻을 가지고 뭐뭐 하기 위해 하면 to. 앞으로 뭐뭐 할 것을이면 to, 과거 했던 것을이면 ing.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stop try면? stop try면은 뭐뭐 하기 위해라면 to. 그리고 뭐뭐 했던 것을 하면은 ing. 하는 것을이야. 시간의 개념이 여긴 들어오면 안 되잖아. 시간의 개념은 remember, regret, forget에만 들어오는 거니까. 됐지?
자, 그러면 애들이 이제 가끔 이건 물어보더만, regret. 선생님, regret은 후회하다인데, 유감으로 여기다, 후회하다인데, 어떻게 얘가 과거에 대한 걸 할 수 있나요? 미래에 대한 걸 할 수 있나요? 그러잖아. 얘는 유감으로 여기다 후회하다잖아. 그럼 당연히 과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맞는 말인 것 같아, 질문은. 얘는 유감으로 여기다 후회하다 이거니까. 근데 생각해봐. 내가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한다, 유감으로 여긴다도 되지만, 그제 내가 제이한테 딱 가가지고, 제이야, 진짜 내가 이런 말 해서 참 유감인데, 너 이제 학원 그만 와. 이것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리그렛이 미래하고 어울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내용은 이제 대강 알 거야. 뭐야? 내가 20살 때 기자가 됐어. 예를 들면 방송 리포터가 됐어. 그때 동물원에서 사자가 태어났어.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40살이야. 이 사자가 지금 죽었어. 그래서 내가 이때 리포터를 했고 이때 다시 한번 가본다. 이렇게 알면 되지. 따라서 마침내 신바는 뭐다? 숨쉬기 위하여 멈췄다. 그럼 이 말은 뭐가 되는 거야? 신바가 막 뛰어놀다가 아우 지친다. 숨을 쉬게 해서 멈춰야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죽은 거야. 죽은 거. 따라서 뭐가 돼야 돼? breathing이 돼야 된다고. 됐지? 해석상 죽음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기억한다. 즉 언제를? 20살 때를 이렇게 되는 거지. 20살 때 내가 신바가 태어난 걸 처음으로 리포팅을 했거든. 따라서 뭐야? 나는 기억한다. 신바의 탄생을 내가 리포팅 했던 것을. 따라서 뭐야? 여기선 to report가 되면 안 되고 reporting이 되는 게 맞겠지. 됐지?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이니까. 자, 그 다음 요건 좀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는데 봐봐.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아침에 9시에 집에서 나왔어. 그래서 9시 5분에 주차장에 왔어. 주차장에. 이거 명심해야 돼. 주차장에 왔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뭐야? 퍼겟한 거야. 무엇을? 가스를 갖다가 가스 끄는 것을. 턴오프 하는 것을. 그럼 이게 미래에 할 것을인지 과거에 했던 것을인지가 약간 헷갈릴 수 있다니까. 그잖아. 지금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 9시 집에서 문을 닫고 나왔어. 9시 5분에 주차장에 떴어. 근데 주차장에 9시 5분에 나에게 번뜩 생각이 떠오른 거야. 나 가스 잠가야 되는 걸 깜빡했네. 이해되지? 이 상황이. 그 말은 뭔 말이야? 지금 9시 5분에 떠올리긴 했지만 기준은 이걸 잡아야 된다. 9시. 내가 9시에 집을 나올 때 가스를 턴오프 해야 돼. 그 시간에. 나오면서 내가 가스를 턴오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까먹었다고. 이해돼? 그러면 이 턴오프는 9시 기준으로 뭐야? 내가 해야 할 행동이었다고. 해야 할 행동. 지금 주차장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 같지만 기준점을 집에 나올 때를 생각했나니까? 집에 나오면서 내가 가스를 중간 밸브를 잠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안 해버린 거야. 예를 들면. 그럼 나는 무엇을 까먹은 거야? 중간 밸브를 잠가야지 했던 걸 까먹은 거라고. 9시 기준으로. 즉 뭔 말이냐면 내가 9시 1분에 중간 밸브를 잠그고 나와야지 이 생각을 갖다 했어야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터닝이 되잖아? 그럼 뭐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중간 밸브를 잘 잠궜어. 잠궜는데 내가 잠궜다는 사실을 까먹어본 거라고.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럴 때 있다고. 주차장에 왔는데 내가 잠갔나? 갔어. 불안해서. 근데 봤더니 잠겨있어. 이해되지?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거야. 즉 퍼겟 다음에 to turn off가 나온 뭐다? 내가 9시에 문 나오면서 잠가야지 했는데 그걸 깜빡했다 이 말이야. 즉 안 잠갔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근데 터닝이 되면 뭐야? 내가 9시에 잠갔어. 근데 9시 5분에 주차장에서 잠갔다는 사실을 잊어본 거야. 집에 가서 또 갔더니 잠겨 있는 거지 이미. 이해되지 뭔 말인지. 이걸 꼭 기준을 잘 잡아야 돼. 헷갈린다. 꼭 잘 잡아.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이 A라는 시간대하고 B라는 시간대 두 개가 나오니까 헷갈려 버린다고. 근데 지금 뭐야? 퍼겟이라는 행위는 요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고. 요 때를 기준으로. 집을 나서는 순간을. 뭔 말인지 알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뭐야? 내가 아까 잠갔는데 멍청하게 잊어버리고 또 안 잠갔구나. 집에 갔어. 근데 이미 잠겨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여기는 to turn off로 바뀌어야 돼. 자, 그 다음에 be used to가 나왔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 뭐 해석을 안 하면 맞출 수가 없는 거지. 이건 해석을 해보니까 뭐야, 이제? 내가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익숙하게 된 거야, 예를 들면.
그잖아. 따라서 익숙하게 되다니까 be used to가 나왔는데 익숙하게 되다니까 뭐가 와야 돼? ing가 와야 되겠지. 됐지? 사용되다가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하면 20번까지 됐네. 자, 17번.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 우리 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18번. 가산, 불가산. 19번 자동사, 타동사. 됐지? 그것들 다 잡아내기. 그 다음에 20번에서는 6가지 표현이 나오면 해석을 통해서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결정한다.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